사건 양민학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식 사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4.3 71주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 용사인 제주 출신 전사자에 대한 1,300여 명의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압축 쓰레기 반송에 대한 처리 대책이 마땅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원인이 위탁업체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분 좋은 바로 이와 관련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많은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4.3 당시 군이 진압 과정에서 양민 수만 명을 학살한 사실에 대해서 군 당국이 공식 사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첫 참배지는 71주년을 맞아 분향소가 마련되는 광화문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당시 희생된 제주도민은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인 3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경찰과 군인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의 무차별적인 진압이 주된 원인입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의 80%가량이 군경 토벌대, 10%가량이 무장대로 파악됐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선량한 민초들, 백성들, 도민들을 살육시킨 게 아닙니까, 이게. 지난 2003년 정부가 제주 4.3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긴 했지만 직접 가해자인 국방부와 경찰은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4.3 71주년을 맞아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과 표현 수위나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4.3 추념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4.3 당시 군경 지휘관들의 행위도 조사해 서운 취소 등 책임자 처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한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최소한 장관, 장성 그 정도는 할 정도로 기득권을 누려왔죠. 훈장을 받거나 했다면 그 서운을 박탈하는 것 정도, 그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확인 중이라고만 밝혀 사실상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4.3 71주년 군경의 공식 사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4.3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화해와 상생에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네, 6.25 전쟁 당시 제주 지역 참전 용사 가운데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전사자 중에 미수습자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을 만나 유해 발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회영 기자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전쟁 당시 제주에서 참전한 인원은 4,1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참전 용사 유해 발굴이 시작됐지만 제주는 전투 지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소홀히 관리되었습니다. 참전 용사 유해 발굴이 시작된 지 19년 만에 국방부가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 지역 참전 용사 가운데 증언이 구체적이라고 판단된 150여 명의 증언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봉평에서 전투하셨어요? 네, 그때 3개사단 포위당해가지고 우리 국군 3개사단이 적한테 포위당해서 네. 참전 용사들의 증언은 유해 분석 지도 제작과 발굴 지역을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때는 전투 시에 미수습자들은 그냥 옷 같은 거 뭐해서는 이 학구만 해서 보낸 것도 있고 또 유가족 400여 명에게서 채취한 DNA 표본을 통해 본격적인 전사자 확인 작업에 나섭니다. 전사 통지서 이 내용을 보면 저 같은 경우 인제지구 공공지구 전투라고 돼 있는데 그 공공지구는 전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비록 시신이라 온다면 이 또한 그건 희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부대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와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도 협력해 DNA 확인 작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전사자의 친애가 8천 누구라도 한 분만 해주신다면 지금 당대에 저희가 찾아드린다는 확답은 못 드리지만 후손들한테라도 신원 확인이 되면 꼭 전달해드리고 아니면 국가가 모셔서라도 그러니까 그 명예를 보양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주 출신으로 추정되는 미수습 전사자는 1,300여 명.
7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족들의 열망과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네, 제주 4.3 유족회가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의 4.3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을 만나 조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실에는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는 내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을 만나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네, 압축 쓰레기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도민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동안 수차례 전해드렸듯이 반출된 해외 압축 쓰레기와 기존 쓰레기 처리가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당국은 민간 위탁 탓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부광역소각장, 봉계동 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선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도외로 반출됐던 압축 쓰레기도 제주로 들여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민간 위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부광역소각장의 민간 위탁업체는 넘쳐나는 압축 쓰레기 처리를 또 다른 업체에 맡겼습니다. 마치 건설공사의 원도급과 하도급처럼 얽혀있지만 제주자치도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원화되어지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편리 행정 의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각에선 가칭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매립과 소각시설 등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정부의 공기업 설립 심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6개 사업을 지금 공단에서 운영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쪽에서 민간 위탁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공단으로 넘겨서 공공성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도민과 해당 시설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네,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은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국인 43살 진모 씨 등 4명이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도내 한 교회의 신도임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의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은 법원은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 지역 남성의 초혼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7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30.8세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1년 사이에 남녀 모두 0.4세와 0.3세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이 48.9세, 여성이 45.4세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또 국제 결혼의 비중은 1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공항에 강한 바람과 윈드시어 경보가 발효되면서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5분 김포에서 제주에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8963편이 결항되는 등 조금 전까지 5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 운항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내일 새벽까지 강풍과 윈드시어가 예상된다며 공항을 찾기 전 운항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기획 순서입니다. 서울시가 사람 복지 못지않게 동물 복지를 증진할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도 연간 20만 원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결국 동물을 공존의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제주 축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라는 차원에서 이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의 선결과제를 구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모두 9만 1000여 가구. 반려동물 가구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고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경기도까지 박스나 어디 포장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화장시키고 일을 해야 되나 막 그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뭐 어떻게 여기서 할 방법이 없으니까.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매립행위는 불법입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에는 11곳의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설치를 위해 제주 역시 희망마을을 공모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장묘라는 것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일단은 싫어하죠. 그래서 일단 거부를 하고 육지도 상당히 그 장묘 시설이 하나 들어서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필요한 그 반려동물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 SOC 차원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유기견 중성화 사업을 시작했지만 유기견 숫자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중성화 사업은 반려동물에 대한 그나마 축산 정책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존 관행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제대로 된 관리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반 강아지 보호자분들한테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사람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데가 없어요. 반려동물이 기르는 것이 아닌 가족이라는 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심과 함께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JIBS 구혜입니다. 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이 된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굿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송별제가 열렸습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보전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제주시 사라봉 칠머리당에서 영등 송별제를 공개 행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도민의 무사안녕과 어업인들의 풍어를 기원하는 영등굿은 바람신 영등할망이 제주를 방문하는 음력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환영제와 송별제로 진행됩니다. 제주 지역 한 명당 의료비 지출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제주 지역 한 명당 지출된 의료비는 267만 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235만 원으로 제주보다 32만 원 낮았고 가장 지출이 많은 지역은 전라북도가 318만 원, 그리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가 138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도내 50세에서 64세 미만 중장년 1인 가구의 10%가량이 고립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7년부터 1년간 중장년 1인 가구 19,0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1,500여 가구가 고독사나 고립 위험이 높은 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